수리논술 교통정리 2차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4개의 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은 1학년 때 배운 거라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3개의 곡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문제는 원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물선을 보겠습니다. 포물선은 정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한 점이 있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L, 한 점을 F라고 하면 L까지 거리하고 F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F까지의 거리, L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표현을 하고요. 이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면 좌표 평면에 올려야 되니까 우리는 이 한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 L을 준선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선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쓰기 위해서 초점 F를 P, 0 준선을 X 이퀄 마이너스 P다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면 원래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다 라고 두면 정의대로 그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루트를 씌워준 게 그 초점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준선까지 거리는 절대값 해주고 X 플러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y제곱은 4px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물론 초점이 x, y축에 있고요. 즉 f가 0,p 준선이 y 콜 마이너스 p라고 했을 때도 비슷하게 얻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즉 도형의 방정식은 x의 제곱은 4py 즉 x와 y가 바뀐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얻어지고 그림을 이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기본형인 y제곱은 4px는 일단 원점은 지나는 도형이 되고요. 초점을 감싸고 그래프 초점 f를 감싸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p가 0보다 클 때, p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y축의 왼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x의 제곱은 4py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x의 제곱은 4py 이것도 초점 0,p 준선 y는 마이너스 p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모든 도형은 기본형이 있고 그 녀석은 이제 평행이동한 도형 표준형의 형태가 있어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기본형인 y제곱은 4py를 그러면 y-b의 제곱 y 대신에 y-b를 집어넣고요. x 대신에 x-a를 집어넣으면 는 4p의 x-a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당연히 초점과 준선도 평행이동해서 각각 나타나겠죠. 초점을 p, 0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p를 x축으로 뭐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a라는 식으로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4,3을 지나고 4,3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제곱은 8x, y제곱은 8x라면 어떻게 쓰냐면 4p x의 형태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p 값이 얼마냐면 2라고 얻어집니다. p가 2라고 하면 우리는 초점이 2,0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f의 좌표는 2,0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죠? 근데 준선이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준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준선 마이너스 2 쓰고 이거는 x 이퀄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정의상 지금 뭐 그려진 이 그림에서 보면 b라고 하는 것은 f까지의 거리고 직선 x 이퀄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a의 b 더하기 b의 f의 거리라고 하면 a, b까지 거리는 가만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b하고 f의 거리는 b에서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b하고 h의 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AH가 한 직선이 있으니까 AH의 길이 이렇게 ABH가 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좌표로만 x좌표끼리만 서로 비교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해서 6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는 그 최단 거리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그냥 기본 정의만 확인하는 문제로서 주어져 있는데 최단 거리의 문제로 보면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y의 제곱이고는 8x 위의 점이 있죠. 여기 p에 대하여 a를 4,3이라고 하고요. 뭐 초점은 f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대 a의 p의 거리랑 pf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이렇게 돼도요. 문제가 위하고 똑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 그림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곡선 위에 있는 점을 P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AP의 길이하고 PF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PF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여기 Q라고 쓸게요. PQ의 길이하고 서로 똑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P는 그대로 있지만 얘가 Q의 F의 길이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A P하고 PQ의 길이의 합은 AH가 가장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거나 같다 A의 H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최단 거리 문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타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타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 점까지의 거리의 합 있어요. 거리 합. 그래서 하나를 F에 다시 하고 이걸 F라고 하고 이걸 P라고 할게요. 그래서 P하고 F에 다시 하고 P하고 F의 이 거리 합이 일정해야 돼요. 대신 이제 이건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걸 EA 이건 이제 일정하다 라고 표현할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도형입니다. 그러면 도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두 초점을 이렇게 가운데에 두고 원이 찌그러진 형태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C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F는 C,0, F'는 마이너스 C,0,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점을 잡고요.
거리의 합을 2a라고 놓으면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P점을 x, y라고 놓으면요. 루트 이렇게 표현되겠죠. x 마이너스의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a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제곱을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서 제곱을 한번 하시고 또 루트와 루트 없는 것을 나눠서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이때 이걸 정리를 해보면 도형의 방정식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의 y의 제곱은 1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있죠? 요 값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 x가 0일 때 y 값을 찾기 편하게 만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y가 이제 도형을 그렸을 때 y 그러니까 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y 절편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요거를 이제 찾게 만들기 쉬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곱수로 표현하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씁니다. a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제곱. 그러면 우리가 아까 도형의 방정식을 정의할 때 도형을 정의할 때 썼던 a하고 c 있죠? 그와 관계식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a하고 c 값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요 녀석 때 c제곱은 다시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x절편과 y절편 요 점은 사실 x절편 y절편 나중에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꼭지점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네 개가 있겠죠. x축에 있는 꼭지점 두 개, y축에 있는 꼭지점 두 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a, 0, 0, 플러스 마이너스 b 요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초점은 그래프를 도형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또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정의를 해서 구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방정식이 타원이고요. 근데 초점은 x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 y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여기 B를 이제 또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아이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X축에 초점이 있다. X축에 초점이 있다. 라고 하면 A가 여기는 이제 B보다 더 크면 이렇게 돼요. 당연히 뭐 C도 이 조건에서는 A보다 작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B가 A보다 더 크게 되면 여기는 초점이 Y축에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니까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초점이 계산이 돼서 X축에 초점이 있는 타원과 Y축에 초점이 있는 타원 두 종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타원은 이제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X와 Y 대신에 각각 X에 X-P, Y에 Y-Q를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타원의 방정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도형의 타원의 방정식 x의 제곱 분의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걸 관찰을 했고요. 여기가 좀 정신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 a가 b보다 더 크다면이에요. 자, 그럼 먼저 초점 있죠. 초점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럼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c를 찾으시면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c, 0 두 개가 다 찾아지고요. 자, 그리고 아까 거리의 합 있었죠? 거리의 합
이게 실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양쪽 끝 요 녀석을 꼭지점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긴 축에서 장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장축. 근데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가 돼요. 아까 이 좌표가 뭐였어? 마이너스 a, 0 요거는 a, 0 이랬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바로 뭐냐면 2a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꼭지점이 두 개가 위아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0, b 여기는 마이너스에 0,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 장축과 대비되는 축이니까 단축이 가장 짧은 축. 그래서 단축의 길이라고 하고 요거는 2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정리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타원의 방정식이 1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초점을 찾아보면 c 제곱은 16-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2가 됐으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딱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 타원의 초점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원은 뭐야 되면 단축의 길이가 8이니까 2 b가 8 이렇게 되면 이제 b가 뭐 나와요? b가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초점은 같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단축은 여기 4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제 a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될게요? a 제곱은 b 제곱과 c 제곱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b 제곱은 16 이렇게 되겠죠. c 제곱은 12 그럼 이제 여기가 28 이렇게 되니까 이 양쪽 끝점들은 2 루트 7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도형의 방정식으로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써보면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16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석을 해봅시다. 도형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P라고 하는 게 한 점이 있어. 그러면 이제 타원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P, Q 이렇게 되겠죠?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최대값.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뭐냐. 그런데 도형을 봤더니 요 1.5부터 요 P까지가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원점까지 거리가 가장 긴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게 장축이 가장 긴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찾았네. 그죠? 이 녀석의 최대값은 2 루트 7 요거의 제곱 즉 28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거꾸로 잘 해석을 해서 초점도 찾고 장축의 길이, 거리 앞, 단축 뭐 이런 거 찾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형인 쌍곡선을 보겠어요. 쌍곡선은 타원하고 정의가 같은데 거리의 합을 거리의 차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개념 그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초점이 C,0 마이너스 C,0으로 주어진 방정식인데 여기가 타원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인 부분이. 여기는 A가 크냐 B가 크냐 라고 하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C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표현되니까 뭐 A하고 B의 크기에 따라서 도형이 X축의 초점이냐 Y축이 초점이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 아래쪽에 있는 방식 한꺼번에 볼게요. 그럼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그대로 있고 플러스 1이면 초점이
축 위에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초점이 y축 위에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초점은 계산하는 방법은 둘 다 똑같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도형을 이렇게 쓰고요. 다만 이 첫 번째 식 초점이 x축에 있는 이 쌍곡선의 방정식 있죠. 쌍곡선의 방정식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x에 집어넣으면 좌변은 음수가 되고 우변은 양수가 되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x절편 나타나지가 아니 y절편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고, 그럼 이제 b는 초점을 찾는 데 쓰이고, 또 요 밑에 있는 항목을 보면 b는 쌍곡선에는 다른 도형에는 없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점근선의 방정식에 이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b가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쌍곡선을 그렸을 때 b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도형에 가까워지는 직선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실제 여기가 a일 때 따단 여기가 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a분의 bx가 되니까 a를 대입하면 b 값이잖아요. 여기 b. 그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이제 얼마나 하면 여기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y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x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예쁜 직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그릴 때 이제 a하고 b는 나타나지만 좌표를 표시해 놓으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b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성질을 더 보면 뭐냐, 우리가 이건 거리의 차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x 절편 두 개의 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a, 0이 되잖아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2의 a가 되는 거예요. 요 거리가 2의 a. 알겠어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아까 타원에서는 장축, 단축 이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주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축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주축의 길이는 거리의 차가 돼요. 근데 이제 2번 도형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축이 플러스 0, b 0, 마이너스 b가 돼서 요 y축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초점이 y축에 있는 건 주축도 y축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축의 길이 얘가 2b 이렇게 표현이 돼요.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곡선에서도 이제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점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9가 되니까 초점의 방정식 좌표는 3, 0과 마이너스 3, 0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사실은 그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점근선을 그려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점근선은 뭐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a가 2고 b가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게 이제 점근선인데 여기서는 뭐 이 그릴 필요는 없겠다. 표시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네. 필요하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그리니까 이번에는 좀 지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 위에 한 점에서 초점이면은 요게 P의 F의 다시의 거리하고 P의 F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겠죠. 그죠? 일정하니까 우리는 그 일정한 거리가 이 주축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이 a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보면 이건 4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을 이등분했어요. f-p f의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 표현을 했죠. 그 점을 a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a, b, c, d 슝슝 이렇게 넣으면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길이의 b가 2 대 1 이렇게 표현이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를 2의 k 여기는 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2 대 1 이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면 우리가 구해놓은 식 여기가 얼마다? 4 이렇게 놓으면 k가 4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삼각형 FF-P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F-F F 여기 길이는 이제 6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PF의 다시랑 P의 F의 길이까지를 다 더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2K, 3K니까 K니까 3K가 돼서 12 이렇게 되죠. 거래 합은 그래서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종합 문제들 다른 것들을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을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도형에 만들어진 것은 포물면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뭐 포물면은 더더더더더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 녀석은 이제 바로 뭐냐면 그것을 단면을 찾은 포물면은 이게 뭐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일부에 이게 포물선이 돼요. 이게 포물선. 오른쪽은 포물선이고 그 초점에 수신기가 위치해 있다. 수신기와 자 문제를 볼게요. 수신기와 여기 수신기와 포물선은 꼭지점 사이의 거리. 포물선의 꼭지점이에요. 요거의 거리를 다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초점에 수신기가 있다. 이건 초점이에요. 초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써보면 좌표축을 잘 잡으면 이제 바로 나오겠죠. 요거를 이렇게 놔서 x축,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y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이 잘 모르니까 뭐 p, 0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 제곱은 4p x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뭐라고 하자? 10, 5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하면 여기가 10, 50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P의 좌표를 구하면 초점의 좌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꼭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P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50의 제곱은 4P 곱하기 얼마다?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은 뭐 20, 250 나누기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분의 125라고 쓸 수가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다 정의가 써 있어요. 상황만 복잡하니까 좌표축을 세워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번을 볼게요. 여기는 이제 타원 궤도 뭐 지구과학 배우면 좀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지구과학이니 아니니는. 자, 여기서 우리가 타원이라고 써 있는 거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잡기 위해서 x축, y축을 좀 잘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x축, y축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타원 장축의 끝점 A, B 막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직한 점이 만나는 점이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한 초점. 자, 그리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AB는 지구가 점 P에 위치해 있을 때, 여기 P에 위치해 있을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AB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P제곱분의 X의 제곱 Q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거면 이거 P, 여기가 마이너스 P, 여기는 Q, 여기는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2P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초점, 이게 이제 마이너스 C라고 표현을 할 건데,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루트 P 제곱 마이너스에 Q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A하고 B로도 표현은 되긴 하잖아요. 그죠? A하고 B로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하면 지금 요 부분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B에서 A를 뺀 거에 B에서 A를 빼면 이제 요만큼이 또 여기가 A가 될 수 있잖아요. 거리가 여기하고 거리가 서로 똑같게 양쪽 좌우에서 그럼 이 전체가 B-A가 되니까 여기가 요만큼이 B-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분의 B-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초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의 2분의 B-A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요 녀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x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c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실제로 찾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다 풀어서 대입을 해보시면 왜냐면 여기 이제 p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q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p는 2분의 a 플러스 b, q는 p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러면 q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제 q의 제곱은 2분의 b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에 플러스 p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p, q 이런 좌표가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좌표를 다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큰 문제 없이 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이렇게 좌표 도형의 방정식을 꼭 쓰지 않고도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그 상황도 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쪽이 초점을 하나 다 찍어 볼게요. 네, 초점을 그러면 이 F에서 이 요걸 F에 다시 F라고 하면 P에서 F 다시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거기 거리의 합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 우리는 그게 얼마요? 그게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걸 구하고자 하는 X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Y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정의로만 푸는 거예요. 좌표 도형의 방정식을 안 찾고 자 그러면 어떻게 써? X 더하기 Y는 우리 A 더하기 B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가 수직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y의 제곱은라고 써보면 되겠죠? 아까 이게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우리 계산한 거 있었죠? 계산한 방식은 여기가 a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뭐 서로 b에서 a를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b제곱은 아니 y제곱은 b-a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만 짠 정리를 해보면, 이게 y의 제곱은 뭐냐? a 플러스 b 마이너스 x 이렇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게 여기서 x만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a 플러스 b. 네.
더하기 여기 x의 제곱. 근데 x의 제곱 양쪽에 있으니까 일단 날리고 생각을 할게요. 짠. 그럼 여기는 이제 b-a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x는 뭐 2에 a 플러스 b 이렇게 써놓고 이 식과 이 식은 이제 서로 빼면 되니까 합차 공식에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죠? 2b 이렇게 되죠? 빼면 2의 a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2a b 여기는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정의로만 이용해서 구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구했던 건 좀 복잡해 보였죠?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건데 뭐 둘 다 편하죠. 다만 이제 문자가 많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좀 불편한 거고 이런 때는 정의로 쓸 수 있다를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와,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박스는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랫부분만 읽을게요. 여기가 중요한 건 쌍곡선을 그리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이 됩니다. 두 쌍곡선의 교점에서 폭 발음 근원지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동서로 100km 떨어진 두 기지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좌표축을 예쁘게 세워져 있네요. 그러면 이쪽이 b가 50, 여기는 마이너스 50 좌표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B 기지국보다 A 지국에 60km 더 먼 거리에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녀석을 L이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L 더하기 6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기지국에 놓여 있고 A, B의 중점을 원점으로 하고 좌표축에 나타났다. 운항 경로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시오라고 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표현해달라.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표현이 이미 다 돼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P라고 하면 P의 A의 길이에서 P의 B, B를 빼면 얘가 주축의 길이였잖아요. 도형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여긴 2에 이렇게 될 건데 여긴 또 빼면 60이 나올 거 아니에요. A는 그래서 30이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30의 제곱분의 x의 제곱 거의 다 완성이 돼. b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린 초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c의 제곱이 50이고 a제곱은 30이고 5, 3, 4, 5 뭐 그걸 이용하면 이게 40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b의 제곱은 40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뭐 내용은 좀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 찾아보니까 뭐 별거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좌표축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직접 세워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좌표축 중요하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의였고요. 2차 곡선은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접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걸 가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녀석을 직선은 1차식이고 2차 곡선은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게 판별식에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판별식. 그러면 뭐 접함자 두 점에서 만났니 혹은 만나지 않는지를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판별식과 위치관계를 도형의 위치관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세 종류의 곡선을 그려놨어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거기다 이제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 보면 X로 표현되어 있는 2차 방정식 또는 Y로 표현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판별식을 잘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잘 그려서 도형의 그 교점의 개수라든지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뒤에 가서 풀어봅시다. 어쨌든 판별식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유도하는데 접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두 종류가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 있고요.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진 접선이 있어. 근데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우리는 m이라고 할 때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구해보면
y제곱은 4px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m인 방정식을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의 제곱은 4py 이렇게 주어진 것가 있어요. 그러면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실제 시험은 1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2번은 아니고 이건 외워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난다면 판별식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3번과 이제 4번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기울기가 m인 건 타원을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몇 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위아래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y절편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인 플러스 마이너스인 접선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쌍곡선에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녀석은 아까 이 위에서도 사실은 살짝 있는데 접선이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m인 게 주어지면 즉 쌍곡선의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절대값이 더 클 때만 우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뭐면 이해가요? 이게 m의 절대값이 절대값 a분의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점근선이 주어지는 상황이라서 그걸 다 써주면 루트 안쪽이 0보다 큰 조건하고 같습니다. 이럴 때만 접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곡선 위의 한 점이 주어질 때 곡선 위의 한 점은 이제 x1, y1이라고 할 거예요. 그때 각각의 접선은 이 나와 있는 수식들 다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 뭐 예를 들면 y의 제곱은 4px다 그러면 y1, y는 2px 플러스 x1이다 이렇게 나오면 방정식이 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알아두면 좀 더 편하냐면 2차 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2차 곡선의 방정식이 어쨌든 주어질 거 아닙니까? 표준형으로 주어지건 뭐 기본형으로만 보통 나오니까 기본형으로만 외워두고 나머지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아까 y제곱은 4p에 x 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x의 제곱 대신에는 x1, x 이게 그리고 y의 제곱 대신에는 y1, y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y의 제곱이 있는 항 여기에 뭐냐 y1, y를 대입한대요. 그다음에 x 대신에 이게 x 제곱을 xx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x의 제곱은 x의 제곱인 거고. 네, x 대신에는 2분의 1에 x 플러스 x1, y 대신에 2분의 1 y 플러스 y1이니까 여기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2분의 1 x 플러스 x의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방정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해요? y1, y는 뭐 2분의 1과 4를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 해놓고 p에 x 플러스 x의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 위쪽에서 이렇게 구해서 외웠던 식하고 서로 일치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령을 이렇게 하고 이제 혹시 상수항이 있다면 손대지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도형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합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집합을 써주면 순서쌍을 이 조건의 식으로 조건에 이제 왼쪽에 써주고 그 녀석을 원소로 갖고 방정식을 이렇게 써주면 요거는 이제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분의 y 제곱은 1 요거를 이제 4를 양쪽에 곱해서 쓴 거니까 우리가 이걸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초점이 뭐다? 초점은 사실 여기서는 필요는 없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5,0 초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F하고 F 다시 이렇게 이제 초점이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두 개가 결국은 뭐 도형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 요 두 개의 도형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 풀이는 4의 y의 제곱은 아이고 잘못 썼죠.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4. 이 y 속에다가 3의 3의 x 플러스 k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요. 그럼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제곱이 이퀄 4를 했는데 이 녀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가 없다는 거죠. x가 없으면 y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푼 거예요. 판별식은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도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솔루션 2. 도형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쌍곡선을 일단 살짝 그려볼게요.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렇게 초점 딱 찍혀 있는 형태로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직선을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직선은 여기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x 이렇게 되잖아요. 걔보다 기울기가 큰 절대값이 큰 직선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만나잖아요. 그럼 만날 때가 딱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이 상태하고 이 상태라고 이렇게 접할 때잖아요. 그럼 접할 때 y절편 요 사이에 y절편 사이에 k 값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만나지 않는 형태가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찾으면 되겠죠. 그죠? 어떤 접선이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b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k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때 이제 정수 k의 개수니까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것도 2차 곡선은 도형이니까 도형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냥 2차라고 하는 거예요. 즉 2차식에 초점 이렇게 핵심 사항을 두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타원이 주어져서 이 타원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 1. 그럼 이제 초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찍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초점이 필요 없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도형이 나오면 뭐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 나오면 중심 찍듯이 잘 찍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써주면 이 녀석은 얼마야?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의 b제곱 그러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찍어주시고 1,4분위는 좀 P에 있는데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은 그냥 구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보냐 보면 이렇게 요 A, B의 선을 딱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이미 상수가 되잖아요. 그죠? 삼각형 OA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삼각형 A, B, B 요 녀석의 뭐만 구하면 돼?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A, B를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가 최대면 되겠죠. 높이? 이거 어떻게 최대죠? 접선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이제 접선이 기울기가 얘하고 평행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이미 주어진 거죠. y는 얼마다? 마이너스의 2분의 1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접선은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만 찾겠어요. 플러스 루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a제곱이 얼마였어요? 4 m제곱 그리고 b제곱 다 더해서 써주면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도형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이 직선 다시 써주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플러스의 2의 y 마이너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써보고요. 뭐 여기 한 점 0,1 있네요. 0,1 여기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구해주면 이게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높이?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루트의 5다 이렇게 쓸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써주면 되니까 여기 a제곱 m제곱 루트 분의 0,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2 마이너스에 얼마예요? 2 루트의 2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의 값이 된다라고 되는 거. 그 1과 얘를 더해주면 최대값이 얼마다? 루트의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뭐 편하게 잘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접선의 방식이 쓰였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저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서 여기는 이번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은 P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P의 좌표를.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뭐 X1, Y1이 나오니까 우리는 좀 그 다르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뭐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 있잖아요. mx. 근데 지금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y절편이 양수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플러스에 루트 이렇게 쓰고 9에 m제곱 플러스 얼마다? 1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의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에 x절편이니까 요 방정식이 근데 m은 음수예요. m은 음수. 이렇게 쓸게. 자, m은 음수니까 조금 식을 좀 다르게 써보겠어요. 아, 이게 그냥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m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지. 기울기가 음수인 건 다시 써볼게요. 자, 정리하면 얘 기울기를 마이너스 m이라고 해. 그러면 이때는 이제 m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그 공식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루트 하고 뒤에 건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제곱하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제 x절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m분의 루트의 9m제곱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 y절편은 얘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봅시다. OAB의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m분의 루트 9m제곱 플러스 16 또 루트 9m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2분의 1 써주고 여기 m분의 9m제곱 그러니까 따로따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m분의 9 플러스 m분의 잘못 썼어요. 9m 되네. 9의 m 플러스 m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산술기하 쓰기 딱 좋은 형태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루트에 9m 곱하기 m분의 16 요거 값이 되니까 3, 4, 12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힌트에 있는 것처럼 또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여기 P를 X1, Y1이라고 놓고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저 해설지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변수가 두 개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산술기하를 쓰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좀 더 편해서 9번은 기울기를 이용한 접선을 구해서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제일 앞에 문제 1번에서 포물선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이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문제 보죠.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이 있고요.
초점 찾아보시면 어떻게 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아 너는 2, 너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F 다시 요게 AF 다시 그 쌍곡선의 교점 다 좌표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AP 더하기 PF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를 Q임을 이제 보여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알아요. A의 P에서 잘못했죠? P가 아니에요. 자, 다시 써볼게요. 쌍곡선의 정의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A의 F에 다시 마이너스 지금 잘못했죠. 왜 A야? 자, 여기서 P의 F 다시 마이너스 P의 F 요 녀석의 상황은 항상 일정한 걸 우리는 알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게 쌍곡선의 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쌍곡선의 정의.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고 A의 P의 길이랑 P하고 F의 요 길이의 합을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해 보시면 A의 P랑 P의 F 요거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써볼게. 요 위에서 요 2의 요거 길이를 일정한 거를 뭐 직접 아니까 구해서 한번 써볼게. 그게 얼마냐면 2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그러니까 2. 나중에 뭐 2번, 1번, 2번 같이 푸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여기 2번이니까 자, 우리는 요 녀석을 A의 P의 길이 더하기 이렇게 써요. P하고 F는 뭐야? P하고 F를 그러면 P의 F에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죠? P의 F에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AP 더하기 PF 다시잖아요. AP 더하기 PF 다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요 길이 요 녀석은 무조건 누구보다 더 기냐면 AF 다시. 무조건 여기 길겠죠? A의 F의 다시 길이보다 무조건 길어.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A의 F하고 이 쌍곡선이 만나는 점 Q가 된다. 얘가 최소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A의 P랑 PF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우리는 당연히 요 상황을 여길 구해서 뭐 요 직선에 우리는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한 다음에 Q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길이를 구해놓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근데 뭐 여기가 지금 여기가 Q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AF의 길이에서 2 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Q의 좌표는 뭐 찾는 것은 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찾으면 되고 여기 뭐가 되냐면 AF였잖아. 그치 어디 갔어요? 좌표가 다 있죠? 여기 0. 아이고 정신이 없네. 얘하고를 해주면 루트 얼마예요? 6. 6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루트 40이니까 2 루트에 10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최소값이 다 알아 찾아주면 돼. 문제를 좀 길게 안 쓰고 너무 간단히 풀으니까 조금 더 정신이 없어 보이네. 또 오히려 더 정리가 안 되네.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2차 곡선 문제는 정의를 써야 돼요. 정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의 써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 이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뭐 그 상황 설명이 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곡선 기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